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닷새간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임시 주거시설에서 복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후재난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또 안전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6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이른 무더위에 놀랄 새도 없이 국지성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폭염으로 다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과 극의 날씨가 반복되는 상황,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임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언론의 보도 방식을 두고 단순한 날씨 전달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보도 자세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상황이 자주 또 크게 발생하면서 재난 대책과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재해와 재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연의 힘에 대응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상황을 알리고 또 위험을 경고해서 피해를 줄이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일 텐데요. 어떠한 사안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방송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4조의 2에서는 방송은 재난, 재해, 민방위 사태,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감염병 등의 발생 진행 상황, 기상 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의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공적 매체, 방송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준으로 YTN의 최근 집중호우와 피해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상 변화가 급변할 경우에 그때마다 이제 속보가 연이어 들어오곤 하는데요. 자, 이번 폭우에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 실시간 현장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속보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기상 변화 상황과 당국의 발표를 속보로 알리고 또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시청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습호우 예보가 있을 때마다 또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날씨 예보와 관련 보도 횟수를 늘려서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예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70mm 처음에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95mm 전해드렸고 지금 100mm, 시간당 100mm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폭우나 침수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에서는 올여름 장마와 기습호우에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또 그 대응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성과 대피의 어려움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보도입니다. 반지하로 가정된 실험 세트장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기자가 직접 침수 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게 해준 보도입니다. 예.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칠 때 탈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누가 맞고 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 구조물 안에서 배수구가 조금이라도 원류한다면 그때 바로 지하를 나오셔서 지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도 말미에는 반지하 거주자 중에는 고령자나 1인 가구가 많아서 위험 상황을 빨리 알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가 신속하게 필요한 점도 짚어주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전달하면서도 제도 개선도 촉구하는 현장감 있는 보도였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서 시민들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황별 행동 요령을 제시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는데요.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시해 주신 그런 보도들이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시간 상황을 전한 속보와 함께 또 연구소 체험을 통한 대응 방법 소개 보도를 긍정적으로 살펴주셨는데, 자,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처한 피해 상황을 살피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보도도 살펴보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을 알리는 보도들도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새벽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안에는 차가 몇 대 있는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 공구의 거리인데요. 공구 점포만 200곳이 넘게 밀집되어 있는 이 장소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0.8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산청 딸기 농장이 침수가 된 건데요. 이 하우스 내부에 가득한 것들이 모두 딸기 모종입니다. 그런데 이 흙탕물을 다 뒤집어 써서 쓸 수가 없게 된 지경입니다. YTN 취재 기자들은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곳곳에 나가서 현지 상황을 담고 피해 시민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비를 맞고 현장 변화 상황을 살피면서 며칠 동안 실시간으로 현장 리포트를 진행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인데요. 장마철이나 태풍이 예고되면 YTN에서는 특별히 재난 준비팀을 따로 꾸리고 또 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YTN 보도국 내 재난 준비팀이라는 이름을 따로 꾸려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상특보나 재난 상황이 생길 때는 보도국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요. 과학비상부와 사회부, 정보부, 편집부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방송 계획을 짜고 또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YTN 또한 기상 재난 보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인력과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학기상부를 확대 개편해서 기후환경 미디어 센터 등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전문적인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재난 피해 상황 예고 없이 발생하고요.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기자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영상으로 담아서 보도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이러한 방송 시스템 환경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시청자들의 제보입니다. 이번 폭우 상황도 시청자 제보가 보도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됐는데, 자, 관련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 제보 영상들이 현지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여러 보도에서 시청자 제보 영상이 방송되었는데요. 기자가 제보 영상을 모아서 정리한 보도들이 있어서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계곡처럼 빗물이 콸콸 흘러내립니다. 쏟아진 비 때문에 우수관에서도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충남 서산 상황 보시겠습니다. 아침 8시쯤 모습인데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인 가운데 버스 한 대가 힘겹게 지나갑니다. 육중한 화물차 한 대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불살이 얼마나 거센지 이내 화물차 앞부분이 부서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청자 제보는 여러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무엇보다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담았다는 점, 그 자체가 사실 기록으로서 또 증거로서 또 정책 수립, 보완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다만 재난 현장에서 기록보다 제보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제보 영상을 보면서도 안전을 우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도 자막에서도 QR코드를 통해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시청자 제보를 받는 웹페이지나 SNS 채널에 재난이나 사건, 사고, 또 제보 영상 촬영 시에 안전 확보에 관해서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시청자 제보 영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멘트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좀 기억해야 됐고요. 또 반복되는 재난을 앞두고 정책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미리 좀 점검을 하는 보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YTN이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 발생 이후에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한데요. 이번 장마철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YTN 보도에서 정책 보완 상황을 점검하고 또 지난 참사 이후 변화 상황을 짚어보는 보도가 좀 더 눈에 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오송 참사 이후에 전국 지하차도 침수 대비 현황은 어떤지, 또 역류된 하수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어린이가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시도 지자체의 맨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서울 지역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조명해야 정부도 지자체도 정치권도 움직인다는 사실, 시민들도 언론도 경험적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보도에서 한 발 빠른 정책 점검, 탐사 보도까지 보도 전문 채널 YTN 시청자로서 좀 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기후재난이 이처럼 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점검하는 보도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언론의 감시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YTN이 좀 잘 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부족한 부분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YTN은 감시 역할을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폭염은 단순한 이제 더위 문제가 아니고요. 기후 재난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 악화하는 기후 재난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죠.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정부 또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언론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인간은 별개가 절대로 아니고 작은 실천이라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심어져야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YTN은 재난 주간 방송사는 비록 아니지만 재난 보도 책임이 있는 24시간 보도 채널입니다. 그 책임에 걸맞게 그 이상으로 기후 재난에 대한 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다뤄가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날씨를 중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극과 극의 날씨가 이제 우리 일상이 됐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또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폭넓게 해설하고 또 대응 방법까지 꾸준히 고지하는 그런 보도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재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입각해서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된 YTN의 최근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그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YTN 보도가 실시간 기상 상황과 위험 상황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상기후나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제 설정 면에서는 좀 아쉽다. 큰 틀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날씨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한 미시적 취재와 사안별 대응책 촉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에서 환경과 기후 의제를 제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획 보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발생을 하는 자연재해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모두 인지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좀 있었을까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오산시 옹벽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단독 보도를 꼽았는데요. 7월 16일 큰 비가 내린 경기 오산시에서는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YTN은 사고 당일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소식을 전했고요.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고 당시 상황 영상을 확보하고 또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단독 보도들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7월 21일 단독 보도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 옹벽에 이미 수년 전부터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한 인터넷 포털 지도 사이트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사진을 2013년 시점부터 모아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오랜 시간 물이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향후 진행될 사고 진상조사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찾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좋은 취재 보도로 보입니다. 다만 YTN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일련의 단독 취재 보도를 이어가는 중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장면입니다. 유가족들과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지역 주민들도 고려해야 하고요. 향후 이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YTN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단독 취재 보도를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만 고려해서 사고 영상 사용에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향후에 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의 참고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요한 정보가 저희 단독 취재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난 보도 시 주의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취재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물이 새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지도 로드뷰 사진을 동네 주민분이 보여주신 거죠.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여기가 아니라 배수시설을 통해 물이 흘러나가야 될 건데 왜 여기로 물이 이렇게 계속 새 나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작년 사진뿐만 아니라 더 옛날 사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쭉 확인해 보자. 2013년에도 이미 비슷한 자국이 있었고 가면 갈수록 그 자국이 조금씩 더 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고 교수님들께 지금 이 틈새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 이게 배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도 이렇게 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씩 더 구체화해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와 경찰의 조사와 수사는 별개로 가는 거지만 이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 국토부와 발맞춰가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